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의 노현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모의평가 2회의 셋째 마당 뒷부분 할 차례죠. 오늘 아주 사이좋게 현대소설 한 지문, 고전소설 한 지문 있습니다. 오늘 소설 딱 2개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아이고, 오늘도 보니까 선생님 그동안 맨날 강조해왔던 개념들 그대로 나와 있어. 아주 이제 지겨워. 너희들 지겨울 거야. 하다 보면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늘 선생님 좀 약간 더 레고 같다. 오늘따라 머리도 레고 머리, 옷도 살짝 레고 색깔. 심지어 오늘 선생님이 무슨 얘기 들었냐면 아까 잠깐 분장실에 갔다가 나한테 레고 냄새가 난대. 레고 블럭 냄새가 난다고 우리 코디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선생님 레고처럼 접근하도록 하겠어요. 그게 뭐지? 딱딱 맞게,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게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야. 아, 나 정말 해석은 좋은 것 같아.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죠. 자, 오늘 그러면은 현대소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교재의 172쪽이죠. 자, 172쪽 지문 읽기 전에 현대소설 항상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니,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그래. 또 니네 또 다 다른 소리 하고 있다. 뭐 해야 돼? 보기 있는 문제 찾아야지. 그치? 그래서 보기를 읽어보고 어쨌든 지문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힌트를 좀 얻어와 보도록 합시다. 뭐가 있니? 뭐지? 7번 문제지. 그치? 자, 7번 문제를 보면은요. 자,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결국 이 보기를 참조해서 위 글을 감상해보라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보기가 이 소설을 감상하는데 하나의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봐봐. 자, 보기를 봐봐.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었나 싶었던 게 이 보기에서 다 해소가 될 겁니다. 자, 이 작품에서 사내는 독방에 갇혀 있는데 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 중요한 거. 우리가 얘들아 소설을 파악할 때는요,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3가지야. 뭐냐?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 그치? 자, 인물, 사내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인물이 누구냔 말이야. 그게 사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배경이 나와 있지? 어떤 배경? 독방. 자, 사내가 독방에 갇혀있는, 자, 독방이라는 공간에, 즉, 배경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 독방에 갇혀있는데, 무슨 죄를 짓고 갇혀있는지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 자, 이 사람이 뭘 잘못했나? 무슨 죄를 지었나? 이 사람이 갇힌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냥 갇혀있어. 자, 이는 감옥을 시대적 상황, 감시와 통제, 그리고 자유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정한 상징적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즉, 독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얘들아? 여기서 독방은? 감옥이지. 감옥에서의 독방이지. 무슨 우리 집에서 엄마 저는 이제 제가 컸으니 방을 혼자 쓰고 싶어요. 형과 함께 쓰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독방을 주세요. 이 독방이 아니잖아. 그지? 여기서 독방은 감옥에서의 독방이란 말이야. 즉 독방에 갇혀있다라는 건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얘기고 이 감옥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정말 죄를 지어서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뭐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잖아. 무슨 죄를 지었나? 왜 들어가 있나? 알 수 없다는 얘기는 자, 이 사람은 뭐야? 여러 다른 사람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여러 일반인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어. 결국 사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에 독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도 감옥에 갇힌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런 삶을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죠? 시대 상황이 마치 감옥 같았다는 거지. 그 시대 상황은 어떤 거다? 감시와 통제.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뭐? 자유의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보기 위해서 설정한 배경이다. 그게 바로 감옥이고 독방이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읽을 때 뭘 주의해야 될까? 이 사람이 왜 여기 갇혔을까? 뭘 잘못했을까?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 어떤 공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서 이 소설가는 무슨 말을 하고자 했느냐, 요걸 생각하시면서 봐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을 보자. 자, 사내는, 자, 얘지, 그치? 주인공. 사내는 안절부절하며 금방 잡았던 행운을 놓치기라도 한 듯 이 시찰구의 쇠창살 넘어 바깥 동정에 귀를 곤두세웠다. 무슨 얘기야? 쇠창살 넘어 바깥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 사내가 갇혀있는 곳이 뭐?
독방 안이라 그랬잖아. 그치? 자, 여기가 이 독방 감옥이야. 자, 이 독방 안에 사내는 갇혀 있고요. 이 밖에, 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계속 귀를 기울이고 그 동장을 살피고 있다는 얘기죠. 자, 바깥에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문이 잠깐 열리기라도 하는 순간이 애가 타도록 기다려졌다. 어쩌다가 담당의 발작 소리가, 자, 여기서 담당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뭐 교도관 정도가 되겠죠. 그쵸? 이 사내가 갇혀있는 독방을 담당하는 사람. 그 담당 교도관의 발자국 소리가 사내 방으로 다가오는 기척이면, 즉 발자국 소리가 저벅 점점 커지면 누군가가 얘한테 오고 있다는 거잖아. 자, 그럴 때면 사내는 어느새 저만큼 귀퉁이 쪽으로 물러가 있는 햇빛을 쫓아 벽에 가만히 기대어 앉아있다가도 소스라치며 일어서곤 하였다. 혹여 사내 방문을 따라오지는 않는가. 자, 이 바깥과 이 독방을 이어주는 통로가 뭐겠어? 문이겠지. 이게, 그치? 자, 이게 방문이야. 혹시 이 방문을 따라와주는 것이 아닌가. 자, 심지어 그 T자형의 키는, 자, T자형의 키가 뭐야, 얘들아? 키2라고 써있었고, 키2가 뭘까? 이게 뭔가 인물의 이름인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뭔가 사물인가? 아니겠지, 얘들아. 문이 나왔잖아. 그리고 이 밖에 있는 담당이, 자, 이 담당이라는 사람이 뭐야? 뒤 포켓 주머니에, 뒤 호주머니에다가 뭘 꽂고 있다는 거야? 키2를 꽂고 있다는, 그 키2는 뭐예요? 이거지. 열쇠란 말이야, 열쇠. 자, 이 열쇠는 뭐 할 수 있다? 이 방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지. 즉, 사내를 꺼내줄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키는 지금 담당의 뒤 포켓에 꽂혀 있는가, 혁대 틈에 꽂혀 있는가, 아니면 쇠독이 올물까? 아, 쇠독하니까 또 우리 거성 형님이 생각이 나요, 그쵸? 자, 이 쇠독, 이게 올물까봐 끼고 있는 듯한 실장갑 낀 손에 들려 있는가. 그렇게 담당이 근처 어딘가에 얼쩡거리고 있는 기척만으로도 그런대로 위안이 되었다. 위안이 되다? 자, 지금까지 이 사내는 독방에 갇혀있는 상황, 그지?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계속 귀 기울여서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얘가 위안을 느낀대. 위안을 느끼는 이유가 뭐죠? 담당이 내 근처에 있다라는 것으로 위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지 않니, 얘들아? 뭔가 나를 감시한 사람이 있어요. 교도관 나를 감시한 사람이란 말이야. 감시하는 사람이 원래 근처에 있으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 너네도 그러잖아. 야자 시간에. 선생님이 뭔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 마음이 편해지지 않니? 근데 선생님이 뭔가 왠지 우리 교실 바로 앞에 있을 것 같아. 우리 앞에 이렇게 복도에 선생님이 이러고 서 있다가 누가 나오나, 누가 튀려고 나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딱 나오면 잡을까 봐 불안하단 말이야. 가까이 있으면 원래 불안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된다는 거야. 왜 그럴까? 다음 부분을 봐. 자, 담당이 근처에 있다는 것은 키가 바로 근처에 있다는 뜻이다. 자, 이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게 왜 위안이 되냐? 얘가 있으면 근처에 뭐가 있는 거니까? 키가 있는 거니까. 즉, 이 사람은 담당과 키를 지금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봐봐. 자, 방문이 바로 그만한 거리에 있다는 뜻이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니? 담당이 있을 때 담당이 있는 자리에 키가 있다는 건 알겠어. 담당이 있는 곳에 키도 거기쯤에 있을 거다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 사람은 뭐야? 바로 그곳에 방문이 있대. 키가 있는 그쯤의 거리에 방문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상하지 않아? 방문은 고정된 곳이잖아. 원래 여기 있는 거잖아, 방문은. 그치? 여기에 있고 담당이 나가든 들어오든 방문은 항상 그 자리란 말이야. 키는 담당을 따라서 나갔다 들어왔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방문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방문이 여기에 박혀 있든 달려 있든 열려 있든 닫혀 있든 상관없이 자, 담당이 움직일 때 키가 같이 움직이고 키가 움직일 때 방문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람에게 있어서 방문이란, 즉 이 문이란 그저 여기에 붙어 있는 그 실체로서의 방문이 아니지. 계속해서 읽어보자. 자, 때로는 담당이 잠깐씩 쉬고 있는 복도 중앙에 그 테이블에 절컥절컥 키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였는데 그런 때마다 방문은 바로 거기 지금 소리 나는 곳에 있었다. 야, 방문은 여기 있어야 돼. 그런데 키가 테이블에 쩔컥쩔컥 부딪히는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방문이 어디 있대? 그 테이블에 있대. 키가 있는 그곳에 방문이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 사내의 마음속에서 담당과 키와 방문은 뭐다?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사내는 혼자 또 빙긋이 웃었다. 자, 얘는요, 일단 자기가 생각하기에 키가 내가, 나와 좀 가까운 곳에 있다. 나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 이 사내는 뭐야? 웃어. 위안이 돼. 왜? 왜? 자, 키가 있는 곳에 방문이 있고, 방문이라는 곳은 뭐야? 내가 나갈 수 있는 곳이잖아. 아까 이 소설은 뭐에 관련된 소설이라고 그랬어요? 감시와 통제, 그리고 또 뭐? 자유에 관한 문제에 대한 그런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감시와 통제의 어떤 상징이 이런 키와 방문이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뭐야? 오히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가 갇혀있다, 자기가 방문 안에 있다, 저 열쇠가 있어야 나갈 수 있다, 뭔가 갇혀있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반대로 나갈 수도 있다는, 내가 언젠가는 저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희망을 생각하는 것이구나. 봐봐. 이게 가까이 있으면, 키가 나와 가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위안을 느끼고 이 사람의 기분이 좋아져서 웃는단 말이야. 뭐야? 자유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이 A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었어. 자, 그러면 A 가지고 문제 낸 게 있거든? 몇 번이야? 9번으로 가보자. 자, 9번을 보시면은요, A와 B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는 봤어. A에서 이러한 관계를 찾아냈죠. 자, 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B도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아. B를 한번 봅시다. 자, B, 뒷부분에 있지만 다시 한번 봐봐. 자, 173쪽을 보세요. 자, 담당은, 찾았어? 위에서 넷째 줄. 담당은 싱거운 사람 다 보았다는 듯이 느슨느슨 세면장 쪽으로 사라져갔다. 자, 봐. 세면장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담당이 사라져갔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순간 사내는 가슴이 옥죄오듯이 답답해졌고 갑자기 가위 눌리듯 공포와 불안이 엄습해왔다. 담당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는 거니까? 키가 사라지는 거니까. 방문이 사라지는 거니까. 즉, 나의 자유의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봐봐.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는가. 이를테면 그런 종류의 공포감이 없는데 실은 불길하고는 전혀 없는 곳이어서 그 점은 쉽게 납득은 되었지만 그저 저녁이면 키가 어디론가 멀리 회수되어 간다는 그 단순한 사실. 즉, 이 키가 어디론가 멀리 간다는 사실이 즉 방문이 여기 마찬가지지. 그치? 키가 멀리 간다는 것, 즉 방문이 그렇게 멀리 달아나 있기라도 하듯이 덮어놓고 무서웠다라고 돼 있어. 즉, 이 사람은 어때? 키가, 즉, 담당이 내 근처에 있으면 키도 내 근처에 있는 거다. 방문도 내 근처에 있는 거다. 굉장히 안도하고 위안이 되고 하는데 반대로 B에서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죠? 담당이 멀리 떠나가면 키가 떠나가는 거고 방문도 떠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뭘 느끼게 되는 거니? 불안, 공포, 답답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9번 문제 이제 우린 다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9번에 1번 보세요. 방문은 사내의 주관 속에 존재하는 사물로도 볼 수 있다. 맞지? 왜? 자, 방문을 이 소설을 보면은요. 이 방에 달려있는 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그치? 이 담당이 즉 키의 위치에 따라서 옮겨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는 뭐야? 실제로 여기 방문이 닫혀있든 열려있든 상관없이 사내에게 있어서는 키가 있는 곳에 문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방문인 거야, 여기서는. 1번 맞아,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사내에게 담당은 키와 연동되어 있는 존재다. 자, 연동이라는 건 뭐죠? 같이 붙어서 연결되어서 함께 움직인다라는 뜻이잖아. 자, 이 담당 어때요? 담당이 움직이면 키도 움직이는 거야. 담당이 멀어지면 키도 멀어지는 거야. 그지? 자, 2번도 맞죠. 그 다음에 3번. 사내에게 키는 청각적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자, 청각적 이미지. 뭐예요? 이 사람에게 키는 아까 A에서 철컥철컥 소리가 나는 그런 물건이잖아. 그치? 자, 그 테이블에 철컥철곡이 아니구나. 절컥절컥 키 부딪히는 소리로 이 사람은 키가 어딨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각적 이미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방문과의 거리에 따라 사내가 담당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방문과의 거리에 따라서 담당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나? 그건 알 수 없죠. 그죠? 방문이 멀어진다 해서 이 사람이 담당이 멀어진다 해서 담당을 뭐 어떻게 대하고, 뭐 방문이 가까워진다 해서, 즉 담당이 가까워진다고 해서 담당을 어떻게 대하고, 이런 말은 지금 안 나와 있어. 그렇잖아. 담당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없는 거야. 전에 나와 있지 않아. 달라지는 게 있다면 뭐야?
5번이지. 5번을 봐봐. 자, 키와 산의 거리는 뭐야? 자, 키가 멀어지면 산에는 어때?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답답해. 그지? 하지만 이 키가 가까워지면 어떠니? 위안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잖아. 그러니까 5번에서처럼 키와 산의 거리에 따라서, 그치? 이것과 얘의 거리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변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방문과 산의 거리에 따라서 담당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다? 이 담당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A와 B를 통해서.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그죠? A와 B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요 틀을 알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자, A 부분 밑에를 볼게요. 자, 그렇게 얼마 동안 문 밖의 동정의 귀를 곤두세우면서 사내는 이 안에 돌아가는 사정도 대강 지피었다. 자, 봐봐. 사실 사방 담당의 주된 업무랑 여기 뭐가 돼 있니? 동그라미로 가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요게 지금 몇 번 문제를 풀기 위한 거야? 이게 몇 번 문제 풀려고 해놓은 거죠? 자, 10번이죠. 그쵸? 자, 10번 문제 잠깐 보고 올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뭘 해야 될지. 자, 가를 영상화하기 위해 자 10번 문제는 뭐야? 영상화를 위한 토의야. 즉, 가 부분을 영화로 찍는다고 했을 때 자 적절한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 이거는 뭐니? 영상화라고 돼 있어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지. 어려워 보이지?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은 뭐야? 내용 파악 문제야. 얘가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여러분이 파악한 내용이 그대로 영상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효과적인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소설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얘가 영상에 담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니까 결국 내용 파악 문제입니다. 가를 보세요. 자, 사실 사방이 뭐야? 독방이야, 독방. 자, 독방 담당의 주된 업무란 담당 구역 사방의 각 방문을 하루 종일 땄다가 걸었다가 하는 일이다. 자, 이 담당이 갖고 있는 게 뭐야? 키야, 키. 그치? 열쇠를 가지고 하루 종일 문을 땄다가 잠궜다가 하는 일이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수 바켓을 내놓기 위해서 차례차례 방문을 따고 다시 걸고. 곧이어 식수 바켓을 들여놓기 위해서 방문을 따고 다시 걸고. 자, 다음은 세면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차례차례 문을 따고 다시 걸고. 자, 조반을 마치고 조금 있다가 출정자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출정자는 뭐예요? 법정에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쵸? 감옥에 있다가 우리 그 왜 법정 같은 거 가끔 재판 장면 이런 거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대로 수감복, 수의를 입은 상태로 나오는 사람들 볼 수 있잖아. 그렇지? 법정에 가는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 출정자가 속해 있는 방문을 따서 다시 걸고. 어때? 계속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문 땄다가 문 잠궜다가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지. 자, 다음은 변호사 접견, 가족 면회, 잡수 따오기, 이발, 운동 시간, 점심 저녁용 식수 바켓을 내놓고 들여놓기 위해서 따고 걸고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방문을 땄다가 걸었다가 하는 일이 거의 주된 업무로 보였다. 자, 결국 가에서는 뭐야? 담당의 업무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이 담당의 업무는 뭐야? 하루 종일 반복적이죠. 뭐만 하는 거야? 문을 땄다가 잠갔다가 이것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 한번 봐. 자, 10번 문제. 자, 1번 봅시다. 지금 잘못된 걸 찾는 거야. 1번. 카메라의 시선은 사내의 시선과 일치하는 게 좋겠다. 이건 뭘까요, 얘들아? 시점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따가 시점 문제 선생님 8번 문제에서 다시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지만, 자, 이 담당에 대한 관찰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 담당의 행위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이거 관찰 누가 하고 있니? 사내가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내용을, 사내가 담당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서술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담당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문을 땄다가 잠갔다 하는 모습 다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봐줘야 돼? 사내의 시선으로 바라봐줘야 돼. 그러니까 카메라는 뭐야? 사내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찍어줘야 된다는 거지. 맞아. 자, 그다음에 2번. 하루의 일과를 순차적으로 찍어서 편집하는 게 좋겠다. 자, 이게 지금 이 담당의 하루의 일과잖아? 그지?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지? 그 다음에 식수 뭐 어쩌고, 그 다음에 세면장으로 보내고, 조반을 마치고 조금 있다가, 이런 식으로 보면, 자, 이 가의 내용은 어때요? 다 뭐 하자마자, 그 다음에는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 자체가 어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이 되고 있지. 그러니까 영상물에서도 뭐야? 하루의 일과를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편집해서 내보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을 따고 거는 행위가 뭐? 반복되고 있다는 거. 이걸 잘 드러내야 돼. 담당의 행동은요,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뭐 사람들을 내보내고 뭐 식수 바켓스를 들여놓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찍히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문을 따고 거는 그 행위가 반복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뭐야? 3번 맞지? 그 다음에 4번. 인물들의 공간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인물들의 공간 이동. 얘들아, 담당의 공간 이동이 통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봐봐. 이 사람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비록 반복되는 행위이긴 하지만. 그지? 나머지 그 수감자들을 보면 어때요? 자, 출정자들, 뭐 변호사 접견, 뭐 가족 면회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이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문을 열어주어야만, 이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인계해 주어야만 가능해진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인물들의 공간 이동은 통제돼. 통제되지 않는다면 굳이 문을 잠글 필요도 없었겠지. 문을 잠궜다가 문을 따졌다가 문을 따졌다가 잠궈졌다. 인재 선생님도 헷갈려. 자, 문을 따졌다가 잠궈졌다가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뭐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뒀다가 풀어줬다가 하는 거잖아. 그지? 결국 이 사람들의 공간이, 담당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그 수감자들의 공간 이동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방문 안과 밖의 조명을 같이 하여 인물들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지. 그지? 봐봐. 얘들아, 방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뭐야? 수감자들이야. 즉, 이 사람들은 뭐니?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지. 하지만 방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다면 자, 통제하는 사람과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같다고 볼 수 있겠니? 동질성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같다는 뜻이잖아. 같음을 보여줘서는 안 되죠. 이 사람들의 이질성을 드러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명도 같이 하면 안 되고 뭔가 한쪽을 어둡게 하고 한쪽을 밝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때? 두 공간의 이질성을 드러내주는 것이 맞는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뭘 볼까 그러면? 우리 7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8번은 개념이 있어서 선생님이 좀 이따가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아까 우리가 보기를 읽었어요. 이 작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결국 이 작품은요, 뭐니? 독방에 갇혀있는 사내를 통해서 그 사람 한 개인의 어떤 범죄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유의 문제, 감시와 통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작품이라고 했어. 그러면 자 1번부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작품을 봤을 때 1번부터 보세요. 자 1번 사내는 감시와 통제로 운영되는 시대적 상황에 의해 타의로 구금된 상징적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 봐봐.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로 다시 한번 와보자. 자, 봐봐. 이 독방을 상징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잖아. 보기에서. 그치? 자, 보기에서 독방은 단순히 정말 그 감옥의 독방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했어. 그렇다면 이 사람도 상징적인 인물인 거야. 단순히 뭘 잘못해갖고 실제로 뭘 잘못해서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런 상징적 공간에 갇혀있는 상징적 인물이라는 얘기죠. 아무런 죄도 없이 타의에 의해서 구금되어 있는, 갇혀있는 그런 인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위글에서 닫힘이라는 상황을 말한 것은 역으로 열림을 지향하는 주제의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왜 이런 갇혀있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작가의 의도를 보자는 거야. 작가의 의도. 뭐야? 아, 갇혀있어. 아, 암울해. 아, 이게 뭐야? 정말 미래가 없어. 이런 얘기하고 끝났겠니? 아니야. 이 사내는 계속해서 뭐야? 키가 가까이 있기를 원하죠. 그쵸? 밖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항상 주시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왜? 이 사람은 자유를 갈구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보기에서도 어떤 말이 나와 있냐? 자, 보기를 보면 뭐라 그래? 감시와 통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설정한 공간이다. 이렇게만 얘기해? 아니야. 중간에 뭘 껴놨니? 자유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고 한단 말이야. 결국 여기에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갇혀있는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주제가 가는 최후의 지향점은 어디겠어요?
자유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2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 열림을 지향하는 주제의식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3번. 감시와 통제를 상징하는 독방과 자유의 의지를 상징하는 사내의 극단적 대립. 응? 응? 자, 봐봐. 독방은 감시와 통제. 자, 사내는 자유. 자유를 뭔가 추구하고 이런 상황인 건 맞아. 거기까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 사내와 독방이 혹은 이 독방을 지키고 있는 이 담당이 대립하고 있나요? 대립은 아니지. 그치? 대립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싸워야 되지. 갈등이 있어야 되지. 얘가 문을 박차고 나간다든가. 그치? 아니면은 이 담당을 막 때린다든가. 그치? 아니면 뭔가 계속 막 탈옥하려고 시도를 한다든가. 이런다면 대립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이 안에 앉아서 키가 어디로 가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즉, 사내가 이런 자기를 가둬놓은 그런 상황과 대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 이거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나머지 4, 5번도 볼게요. 자, 문을 자유와 소통의 상징으로 본다면 위 글에 닫혀진 문은 그런 자유와 소통이 박탈된 상황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문이라는 건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지. 즉 여기를 소통의 상징이라고 봤을 때 닫혀 있으면 당연히 나가고 들어오는 게 안 되잖아. 맞는 얘기지? 자, 그다음에 5번. 자, 사내가 갇혀 있는 이유가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 아까 얘기했어요. 얘가 무슨 죄를 지어서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있어. 그것은 뭐다? 사내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보편적 인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편적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보편적 막 이런 말 나오면 일단 어려워해. 도대체 이게 뭘까? 보편적인 게 뭘까? 얘들아, 보편성의 반대말은 특수성이야. 결국 너희는 이 5번을 해석하려면 사내가 좀 특수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이 독방에 갇혀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특수한 인간이야. 사람들이 모두가 그냥 보편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살인을 저지르진 않잖아요? 그죠? 얘가 특이한 애인 거잖아. 그지? 얘가 특이한 애가 될 경우에는 얘는 보편적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사내는 뭔가 살인을 저질러서 도둑질을 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얘는 특이한 애가 아니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내는 뭐야? 상징적인 인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유를 통제당하고 억압돼 있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의 대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 인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되셨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8번 보자. 자, 8번. 이게 뭐야?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개념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술 방식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며. 자, 봐. 우리 현대소설에서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기를 보니까 다 어떻게 시작하니? 외부에서 숫자가, 외부에서 숫자가, 외부에서 숫자가. 다 뭐야? 서술자의 어떤 위치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건 결국 이 문제가 무엇을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소설의 시점을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개념, 자, 소설의 시점입니다. 이렇게 어떤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는요, 문체를 묻기도 하고, 구성을 묻기도 하고, 시점을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이미 여러분 많이 선생님이 강조를 해서 알겠지만 제한적 전지 시점이라는 거 완벽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소설의 시점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결국 제한적 전지 시점을 이해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 있잖아. 외부의 서술자가, 외부의 서술자가, 외부의 서술자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점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돼. 먼저 이거야. 여기까지 일단 끊어놓고 봐봐. 서술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 자, 지금 여기 세 개 다 뭐야? 서술자가 외부에 있다. 외부라는 건 작품 밖에 있다는 얘기야. 다른 문제에서는 이거를 외부이라고 안 하고 자, 작품 밖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작품 밖에? 아, 이게 작품 밖에 있나? 작품 안에 있나? 고민할 필요 없어, 얘들아. 고민할 필요 없이 자, 반대말이 뭐겠어?
작품 안에 있는 거잖아.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는요, 무조건 1인칭 서술자입니다. 즉, 나라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작품을 봤을 때는 나라는 사람이 있어, 없어? 나가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 그는, 뭐 사내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담당은 이런 식으로.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면은 작품 안에 서술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작품 밖의 서술자가 된다는 거고 그게 외부의 서술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외부의 서술자라는 말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기역, 니은, 디귿은 다 맞아요. 자, 그럼 리을하고 미음을 한번 볼까? 자, 리을, 미음을 봤을 때 리을도 보면 외부의 서술자라고 돼 있지. 일단 얘는 답이 아닌 걸로 알겠지. 왜? 외부의 서술자와 내부의 서술자가 교차하고 있다. 즉, 자,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 즉 내가 아닌, 나가 아닌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교차한다라고 할 때는 서술자가 즉 중간중간 바뀌는 거죠. 자, 그는 뭐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나는 뭐라고 했다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교차 편집이 되고 있다면 미음이 맞겠지. 하지만 여기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니까 미음은 아예 답이 될 수가 없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만 답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다시 기역을 볼게요. 자,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언행을 관찰하고 있다. 이걸 한번 봐주란 말이야. 자, 인물들의 언행이라는 거는 뭐예요? 말과 행동인 거지. 자, 외부 서술자가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있는가? 일단 이거 복수 정답이기 때문에 그지?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답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얘들아 이게 하나를 고르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너네가 이 글을 읽어봤기 때문에 시점을 알 거란 말이야. 그게 뭐야? 제한적 전지 시점이지. 왜? 이 소설은요,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눈에 비친 사건을 이야기하지? 사내의 눈에 비친 사건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가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야? 작가 관찰자 시점이야. 우리가 찾는 건 뭔데? 사내라는 사람에게 제한되어 있는 자, 제한적 전지 시점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런데 얘는 작가 관찰자 시점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의 답을 찾는다 이러면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었겠지.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야? 해당하는 걸 모두 다 고를 수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부분이 있는지 봐봐. 인물들이라 그랬으면 복수의 인물이라는 얘기야.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인물이 누가 나와? 사내하고 누가 나오지? 담당이 나오지. 자, 사내와 담당의 언행이 나타나고 있는가? 보세요. 어딨어? 자, 앞부분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읽었던 그 가 부분까지 있지? 동그라미 가 부분까지 거기는 다 뭐예요? 이 사내의 내면이잖아. 그지? 사내의 내면. 뭔가 이 사내가 그리고 뭐지? 사내가 관찰한 담당의 모습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밑에를 봐야 돼. 자, 가 부분 밑에를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겨울 해가 원체 짧아서만도 아니게 지루에 터진 이 속의 하루가 뜻밖에도 굉장히 짧다는데 사내 이렇게 하면서 밑에 보면은 자, 저녁밥을 먹고 나자 웬일인가? 자, 주위가 갑자기 고즈넉해졌다? 자, 그 다음에 사내가 시찰구로 바깥 기척을 살폈다? 그 밑에 보니까 뭐야? 교대한 듯이 보시는 훨씬 체수가 작은 낯선 담당이 사내 방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게 뭐야? 사내와 담당의 행동을 관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 밑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담당님, 어째 키가 안 보이는데요? 자, 이 사람아, 여지 그것도 몰라? 키는 저녁 시간에는 사무실로 회수되어 가네? 이건 뭐야? 이 사람들의 대화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려면 여러 인물들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2명 이상의 인물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대화,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기억은 있어.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자, 외부의 서술자는 맞다 그랬죠? 자, 특정 인물의 위치에서 관찰한 말을 이게 뭐야? 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제한적 전지 시점이죠. 그쵸? 여기서 특정 인물이 누구야? 사내지. 사내가 관찰하고 있는 그런 담당들의 모습, 그지? 이 감옥 안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의식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거는 뭐니, 얘들아? 자,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외부의 서술자가, 즉 3인칭 시점에서 인물의 내면을 알 수 있는 것 중 인물들이라고 했다면 뭐가 될까, 얘들아? 2명 이상이지.
즉 모든 인물, 거의 모든 인물들의 내면을 알 수 있다면 이거는 제한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지? 이거는 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야. 자, 디귿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내면은요. 사내의 내면은 알 수 있죠. 그죠? 하지만 담당들의 내면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 이 사람들의 내면은 얘가 짐작한 걸로밖에 모른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디귿은 될 수가 없지. 이건 아예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 지문에 해당될 수가 없어요. 디귿을 빼고 자, 마지막으로 리을을 봅니다. 자, 외부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내면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부분인 거지. 그치? 이것도 역시 뭐에 대한 설명? 이 제한적 전지 시점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왜? 특정 인물의 내면이라고 했으니까. 제한적 전지 시점이라는 거는 뭐예요?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내면을 알긴 알아. 하지만 모두의 내면이 아니라 어떤 한 인물의 내면만 알 때 우리는 이 말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리을인 거죠. 미음은 아까 아니라고 했고. 그러니까 정답 뭐가 되겠어요? 기역, 니은, 리을을 골라서 3번이 답이 되겠죠. 그쵸? 자, 제한적 전지 시점 이제 얘기 안 할 거야. 근데 선생님 벌써 이 말을 몇 번 했니? 나 이제 제한적 전지 시점 얘기 안 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 선생님 계속 이랬는데 계속 얘기를 하게 돼. 왜? 문제 자꾸 나오니까. 선생님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개념이란 말이야.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알겠지? 더 이상 이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이 없길 바래요. 오늘 봤던 문제가 거의 끝인 것 같아. 됐지? 자, 그러면 오늘 다음 지문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명언 타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언은요, 우리 유리가 올려줬어요. 한율 친구가 올려줬는데, 좀 된 명언이야. 올려준 지 오래됐는데, 선생님이 이제서야 이제 좀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장기적 비전을 위해 단기적 손해를 감수한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우리 빌 게이츠 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 빌 게이츠가 누구다 이런 얘기까지 선생님이 안 해도 되죠. 그죠?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성공의 비결이 뭐냐는 거야. 비록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봐봐. 지금 너네가 나한테 하고 있는 질문들이 다 이런 것들이야. 선생님, 지금 당장 시간이 없는데요. 지금 당장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개념을 보고 오라고요? 지금 개념할 시간이 어딨어요. 선생님, 수능특강 강의를 들으라고요? 지금 당장 이거 할 시간이 어딨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한다? 선생님 너무나 안타까워. 왜냐하면 얘들아, 평생 보라는 거 아니거든. 지금 잠깐, 지금의 이 단기의 투자, 마치 언어 영역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함으로써 다른 공부들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 여러분이 EBS 강의를 들음으로써 마치 여러분들의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을 뺏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개념을 함으로써 문제풀이 시간들이 뺏기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 너네 그런 질문 나한테 많이 했잖아.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 큰 나에게 손해인 것처럼 보여. 하지만 얘들아 장기적으로 놓고 보라는 얘기야. 30초의 투자가 뭐니? 30초의 투자. 선생님 왜 얘기했지? 선생님 지금 문제 푸느라 시간 없는데 맨 처음에 30초를 어떻게 투자해요? 아니야. 30초만 투자하면 더 많은 시간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건 이미 많은 학생들이 수강 후기에 증명을 해줬죠. 그쵸? 앞에 잠깐의 손해를 감수하고 나면 뒤에 더 많은 시간들이 생기게 돼요. 뒤에 더 많은 시간들이 보장되게 된단 말이야. 공부도 마찬가지야. 중요한 거를 우선시하세요. 개념을 먼저 봐. 개념이 부족하다면. 그러면은 나중에 오히려 지금 개념을 안 하고 문제만 계속 풀어간다.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 문제도 뭐 그냥 성적도 별로 안 오르고 개념은 개념대로 계속 모르고 어때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전혀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두 번째 지문 가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지문은요, 고전소설 지문이에요. 고전소설에서는 선생님이 뭘 하라 그랬니? 뭐 하라 그랬어? 인물의 관계를 파악하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지문 보기 전에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
뭐야? 13번 문제가 되겠죠. 자, 13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얘는 왜 도움이 될까요? 보기가 있으니까. 자, 보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나 봐. 내용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은 소설을 출간할 때는 그 내용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상례이다. 이때 각 부분을 가리켜 회 또는 장이라 했고, 이게 뭐야? 제1회, 제2회, 아니면 제1장, 제2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회장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회장체 소설에서 한 작품은 여러 장회로 나누어지는데 분량이 긴 작품은 그 수가 수십 개에 달하기도 한다. 자, 각 장회의 첫머리에는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보기에서는 회장체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각 장회 혹은 각 회의 첫머리에서는 뭘 준다? 제목이 있다. 자, 각 장회의 첫머리에는 그 내용에 해당한 제목이 붙여진다. 회장체 소설인 쌍선기도 장회가 나타나는데, 기역은, 자, 기역이 뭐겠어? 이 제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무슨 뜻이다? 간사한 시비가 마음속에 개교를 말하고 정숙한 여인은 의외의 액을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자, 간사한 시비가 뭐야? 시녀, 노비 이런 얘기잖아. 자, 얘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계략을 말하고 정숙한 여인. 이 사람은 뭐겠어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고전소설은 인물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선과 악으로 나눠보면은요, 대충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어. 자, 이 정숙한 여인은 누구야? 선에 해당하는 여인이 되겠죠. 이 사람이 의외의 액을 만나다. 안 좋은 일을 만났다는 얘기야. 따라서 앞으로, 자, 내목 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뭐야, 결국? 제목이 뭐니? 이후에 이어질 내용들을 압축한 게 제목이잖아. 그러면, 자, 이 내목 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이런 내용이겠지. 간사한 어떤 노비 시녀가 자기의 계략을 말하고 정숙한 사람, 선인, 이씨 부인, 이 사람이 이씨 부인인지 아직 모르는구나. 나 스포일러인데? 자, 정숙한 여인이 의외의 액을 만난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 진행되면 돼. 그런데, 자, 사실 이것만 보고서 1, 2, 3, 4, 5번 중에서 답을 고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 아직까지 누가 나쁜 애고 누가 착한 애인지를 모르잖아, 우리가. 지문을 안 읽어서. 일단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면 된다. 자, 봐봐. 어때? 어떤 시비, 나쁜 사람, 시비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정숙한 부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요렇게 해놓고 보자는 말이야. 보자. 이때 윤씨 홀로 별땅에 있어 밤이 깊도록 공이 이르지 아니함을 보고 심사야속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즈음에 춘섬이 밖에서 들어와 혀를 두르며 손을 저어 말하며 윤씨를 두려움에 떨게 하기를. 자, 봐봐. 자, 윤씨라는 사람이 있고 춘섬이라는 사람이 있어. 춘섬이라는 사람은 보통 시비한테 쓰는 이름이야. 이 사람일 거야, 아마. 계속 봐봐. 부인아, 이 일을 장차 어찌하려 하시느뇨? 아무리 저들에게는 경사라 하나, 우리에게는 불행이다. 얘들아, 저들에게는 경사다. 저들이 누군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니? 춘섬과 윤씨겠죠. 그쵸? 춘섬과 윤씨는 즉 뭐다? 한 편이란 얘기야. 같은 편이야. 근데 우리한테 불행이래.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요? 소비, 내가. 이 시녀가, 이 노비가 우연히 안채 근처에 갔더니 마침 상공이 안에 들어오실 뿐 아니라 방 안의 촛불 그림자 밝게 빛나고 인적이 고요하기로 가만히 나아가 자세히 살펴보니 이 씨가 상공을 대하여, 자, 나왔네. 우리라는 사람들은 이 시비인 춘섬, 그리고 윤씨겠죠. 자, 그리고 부인, 정숙한 그 부인은 누구인 거야? 이 씨야. 요렇게 놓고 볼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 그게 어떻게 선인지 악인지 어떻게 알아요? 야, 시비가 여기 있잖아. 그지? 시비가 악 쪽에 있는 사람이잖아. 뭔가 개교를 말한 사람이잖아. 계속 읽어보면, 만약에 여기까지 여러분이 파악을 못했어도 계속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봐봐. 자, 여기 있구나. 이씨 상공을 대하여 몽조가 뭐야? 꿈 이야기가 여차여차함을 말한대. 자, 상공이 이리이리 대답하시고 인하여 취침하시기로. 이 꿈이 뭘까, 그러면? 태몽인 거지. 그치? 자, 태몽을 꾸고서는 이제 이씨 부인이 상공과 동침을 하게 된 거야. 그럼 뭐가 생겨? 애기가 생기겠지. 애가 생겨. 그러면은 이 윤씨는 뭐야? 아마도 다른 부인인 것 같아. 쫓겨나겠네?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뭔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하락하거나
그지? 이 사람의 권세가 하락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혹시 외인의 이목이 있을까 염려하며 가만히 자취를 빼어 돌아왔사오니 생각건대 반드시 수태하여 귀남을 낳을 징조요. 반드시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아들 낳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본시 상공이 이 씨와 정이 대면대면하지 아니하나. 이게 무슨 얘기니? 대면대면한 게 서로 약간 좀 별로 낯가리고 약간 좀 어색하고 이런 거잖아. 그런데 원래 그 상공은 이 집안의 그 남편이겠죠. 그렇죠? 상공이 이 씨랑 그렇게 낯가리고 뭐 이렇게 정이 별로 없고 이러지 않았었는데 원래도 정이 좋았다는 거야. 정이 좋았었는데 다만 대를 이으려고. 아, 이제 문제 상황 다 알겠지. 이 씨가 원래 부인이야. 이 씨가 원래 본부인인데, 자, 본부인인데 이 사람이 아들을 못 낳았어.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윤 씨였던 거야. 그래서 다시 우리 부인 이 윤 씨를 취함이니. 그런데 아들 낳으려고 얘를 데려왔는데 얘도 아들을 못 낳았어. 근데 만약에 얘가 아들을 낳는다. 얘는 뭐야? 이 사람은 왜 왔지 내가 이 집에? 이 사람의 역시 위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만일 남자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우리 부인이 이 일로 인해서 홀로 빈방에서 속절없이 일생을 적막하게 지내시리니 각각 상공을 위하는 바에 그 천도의 편벽함이 이다지 고르지 못하리까? 라고 했어. 이 사람도 상공을 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상공을 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천도는 뭐야? 하늘이지. 하늘은 어떻게 이렇게 공평하지 못할까? 왜 얘한테만 아들을 줄까? 라는 그런 얘기겠네요. 자, 지금 이 12 춘섬의 말에 A라고 돼 있죠. 12번 문제 풀도록 합시다. 자, 12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뭐 묻는 문제니?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춘섬의 말하기 방식을 한번 보자는 거야. 자, 1번. 앞으로 닥칠 일을 제시하여 윤 씨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자, 앞으로 닥칠 일이 뭔데? 자, 앞으로 닥칠 일.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우리 부인 윤 씨는 홀로 빈 방에서 속절없이 일생을 적막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지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저 이 씨가 아들을 낳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번 맞아. 자, 그 다음에 2번.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윤 씨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지금 윤 씨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 정황을 종합했다는 게 뭔지를 한번 봐야 돼. 여기 나타난 여러 정황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자, 이 씨가 태몽을 꿨더라. 그래서 이 둘이 동침을 했더라. 그 다음에 얘네들은 원래 그렇게 대면대면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나중에 들어온 부인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종합하니까 모든 것이 어때? 윤 씨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2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자, 이 부인의 계책을 미루어 짐작하여. 얘가 틀렸네. 왜? 여기서 이 부인이라는 사람, 계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의 계략이 여기서 드러나나? 드러나지 않아.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윤 씨와 이 부인의 상반된 처지를 들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다. 자, 그쵸? 야, 이 씨는 지금 아들 낳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씨는 원래 상공이랑 사이도 좋아. 이런 얘기하면서 윤 씨, 넌 아니잖아. 너는 나중에 들어왔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윤 씨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한다. 5번, 천도. 아까 천도 이야기했죠. 하늘이 어쩜 이렇게 불공평하냐. 그래서 윤 씨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천도가 이렇게 고르지 못하다. 공평하지 않아서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12번의 정답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윤 씨 이 말을 들음에 심사 아득하여 천길 구렁에 떨어진 듯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묵묵히 한숨 지어 개탄하고 있구나. 알지 못하겠구나. 필시 윤 씨 무슨 개교 있는지 아래 문장을 보라. 이게 뭘까, 얘들아? To be continued. 이거잖아. 그치? 자, 아래 문장을 보라. 이게 뭔데? 아까 회장체라 그랬잖아. 이 앞에서 한 회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회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기억 제목이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내용, 뭐가 되겠어? 이 기억에서 말했던 것처럼 12가 자기의 어떤 개교를 말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봐봐. 계속해서 봅시다. 자, 차설, 윤씨 춘섬의 말을 들음에 심사가 더욱 불편하여 스스로 생각하되 라고 했어. 그러면서 옛적의 척부인은, 자, 봐봐. 척부인,
뭔가 좀 고사성어를 고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쵸? 고사를 인용하는 부분은요, 여러분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 잘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세요. 중요한 건 뭐냐? 넷째 줄을 봐봐. 이 윤 씨의 생각 중에서 넷째 줄. 감정이 표현된 부분이 있어. 어디 있어? 슬프다. 그치? 자, 슬프다. 이 고사를 인용한 이유가 뭐겠어요? 슬픔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 나의 평생을 생각건대 무정한 세월의 여생을 마치리니 만일 이 일을 제때 도모하지 못하면, 즉 내가 지금 뭔가를 꾸미지 않으면 반드시 척시의 자취를 따르리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자, 생각이 이에 미침에 능히 온순한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사악한 형색이 자연 나타나니 이 씨를 모해할 생각이, 자, 봐봐. 아까 선생님이 그냥 이 자체만 놓고 선악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뒤에 읽어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누군가를 모해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악한 사람이라는 얘기야. 자, 이 씨를 모해할 생각이 어찌 시각인들 지체할 리 있으리오마는 이 일이 10분 중대하고 어려움으로 다만 좋은 계교를 얻고자 그날 밤 깊도록 주인과 노비가 서로 무릎을 맞대고, 여기에서 주인은 윤 씨고 노비는 시비가 되겠죠. 그날 밤 깊도록 시비가 그의 계교를 이야기하고요. 머리를 모아 수작이 많으니 이씨 비록 식견이 나으나 어찌 저들의 동정을 알리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13번 문제 풀 수 있어요. 13번이 뭔데? 이거잖아.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보기에서 제시를 해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뭐겠냐는 거야.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뭐겠어요? 자, 춘섬, 12인 춘섬이 자기의 계교,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윤 씨는 그거를 뭐야? 행동에 옮기겠죠. 그래서 이 씨는 뭐야?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인물관계가 나타나 있는 선택지를 찾으면 몇 번이 답이 되겠어? 4번이지. 그치? 4번 외에 다른 건 답이 될 수가 없어. 윤 씨는 춘섬이 제시한 계책을 실행에 옮기고, 그치? 그 계책으로 인해서 이 부인이 위기에 처할 것이다. 나머지 1, 2, 3, 5번은요. 인물 관계를 그런 식으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목과 상관없이 접근한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11번에 보면은 공간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고전소설에서 공간의 의미, 배경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어때? 요즘 트렌드야. 수능 기출에서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도 그 궁밖과 궁안, 담밖과 담안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 전 수능에서도 뭐 휘장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었어. 지금 우리 본문에서 네모칸이 쳐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공간의 의미를 묻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보면 3개의 공간이 나와 있죠. 자, 먼저 별당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자, 여기가 어떤 공간이냐? 여기에서 지금 윤 씨와 그리고 이 춘섬이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쵸?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 큰일 났다. 뭔가 지금 윤 씨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이 별당은 얘들이 뭔가 계교를 꾸미던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 나타난 공간이 뭐냐? 후원이야. 자, 이 후원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어느 부분이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의 바로 밑에입니다. 이때 이 부인은 수태한 지 3개월이 돼요.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인의 어떤 안방이라는 공간에서 이 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단락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부인이 하루는 윤 씨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즉, 후원에서는 이 씨 부인과 그리고 윤 씨 부인의 대화가 여기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밑에서 넷째 줄이야. 175쪽 밑에서 넷째 줄. 자, 이때 상공이 평범한 선비로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고 다만 한 별당이 안채의 북쪽 후원 아래에 있으니 이 씨는 안채에 처하고 윤 씨는 별당에 거하여 그 거리가 서로 멀지 아니한지라. 하루는 이 부인이 딸 봉임소저로 더불어 정회를 풀고자 후원에 올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후원의 풍경이 너무 좋았다. 경치가 너무 좋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 봐. 176쪽에 둘째 줄 보세요. 자,
좋은 경치를 보니까 누가 생각나? 윤 부인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176쪽의 둘째 줄, 자, 오래도록 윤 부인을 보지 못하니 생각하는 정이 자나 깨나 간절할 뿐더러 마침 금일 일기가 날씨가 온화하여 우연히 이곳에 이르러 부인을 청하나니 사양치 않으랴라고 해서 윤 씨가 와서 이 씨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하지만 이 윤 씨는 속으로는 어때? 속으로는 독을 품고 있죠. 그렇죠? 이 씨를 해치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이 착한 이 씨 전혀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사이좋게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됐죠? 자, 밑에 나와 있는 B라는 부분 한번 보세요. 자, B. 자, 부인의 아름다운 태도 마땅히 군자의 친애함을 받으려니와 이게 누구의 말이야? 이 씨의 말이잖아. 윤 씨 부인, 당신의 아름다운 태도는요, 마땅히 군자가 누구야? 상공이죠. 친애함을 받으려니와 내 또한 상공을 권하여 침소를 부인 근처에 옮기게 하였음은 부인의 적막한 심해를 위로하고자 함이니 이제 한 잔 술로써 그 은공을 갚으라. 한데 윤 씨 부끄러워하는 태도로 서서히 대활 어리석고 비천한 몸에 군자 은총이 분수에 넘으니 어찌 그 은덕을 모르리요 하고 낭랑히 웃어 서로 종일토록 즐기다가 날이 저물매 각각 물러 침소에 돌아오더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면 봐봐. 이 씨가 윤 씨한테 굉장히 마음을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이 씨가 임신을 했잖아. 이 씨가 임신을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상공을 모실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윤 씨가 있는 곳에다가 상공의 침소를 옮겨놓고 이 윤 씨와 상공이 만나게 하고 있단 말이야. 자기는 그냥 지금 임신한 상태로 이 태아에게 모든 정성을, 모든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 하는 걸 지금 얘한테 알려주고 있잖아.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 지금 내가 상공을 윤 씨가 있는 곳 근처로 보내준 것, 그거 다 내가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겉으로는 고마워한단 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뭐야? 알았지. 지금 이 상황을. 이 씨가 말은 안 하지만 임신을 했구나 라는 거를 얘가 확신을 하게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밑에 C를 보세요. 안타깝도다. 이 부인의 식견이 좋기 사람의 용모를 보아 그 마음속을 깨달을 수 있는데, 자, 윤 씨에게 이르러 망연히 알지 못하였으니 어찌 신수의 불길한 바가 아니리요. 얘들아, 이거 뭐니? 편집자적 논평이지. 편집자적 논평을 찾아라라고 하면 뭐 찾을래? 일단 어떤 정서, 감정을 나타낸 부분, 안타깝도다 이런 거 찾으면 되지. 다음으로는 뭐야? 어찌 뭐뭐 하리요 이런 걸 찾아주면 됩니다. 여기 다 있잖아. 안타깝도다와 어찌 뭐 아니리요 이런 부분.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부인의 후의로 저 간인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실로 가련함이로다. 자, 이 부인 좋은 생각으로 베풀었던 그런 좋은 어떤 의도가 뭐야? 오히려 이 나쁜 애로 하여금 사실을 알게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4번 보세요. 14번. C의 서술자가 B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을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뭐야? 윤 씨가 땡땡땡땡 하고 있음을 모르는 이 부인의 앞날이 염려된다. 얘는 너무 착해. 설마 윤 씨가 자기를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왜? 윤 씨가 겉으로는 너무나 웃고 겉으로는 너무나 착한 척하지만 사실 속에는 뭐 하고 있어? 이 씨를 해칠 생각을 하고 있잖아. 자, 여기에 해당하는 한자 성어 뭐가 될까요? 정답은 2번이죠. 구밀복검입니다. 자, 구밀복검이 뭐야? 구밀. 입에는 꿀을 물고 있다는 얘기야. 입으로는. 그래서 뭐야? 뭔가 달콤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복검, 속으로는 뭐야? 배에는 칼을 숨겨두고 있다는 거지. 겉으로는 달콤한 이야기를 하지만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그 사람을 찌를 준비가 되어 있는 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밀복검이 바로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 2번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 11번 문제, 공간의 의미를 봐야 됩니다. 자, 별당, 후원 이런 공간이고, 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공간이 침소죠. 자, 이 윤 씨가 이 씨와의 대화를 마치고 침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침소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씨가
완연한 잉부의 행색이다라고 하잖아. 이 잉부라는 건 뭐예요? 임산부, 잉태한 부인이라는 얘기야. 임신한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즘에 상공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게 나를 생각해서 내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구나. 이 이씨 부인이 불편할까봐 안 오는 거구나.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어때? 끝부분에서 다시 이 침소에서 춘섬과 윤씨가 서로 계책을 의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별당, 후원, 침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오늘 개념 하나 더 하고 갑시다. 바로 공간의 의미죠. 자, 고전소설 문제에서 공간의 의미 반드시 출제가 한 문제씩 꼭 되는 게 요즘에 트렌드이다. 요즘의 추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럼 공간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이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지 마세요. 별당은 별당 원래 이런 곳이야. 후원 그거 원래 거니는 곳이잖아. 여유로운 공간이잖아. 이런 식으로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대화를 잘 보십시오. 대화를 보면 공간의 의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뭐예요? 정답 3번이야. 후원에서 윤 씨가 이 씨를 만나면서 어때? 이 사람이 임신한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니? 점점 윤 씨의 근심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소에 와서 계속 근심하잖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나는 이제 끝이 났구나. 계속 그러다가 결국 춘섬이가 와가지고 계책을 논의하게 된 거죠. 3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후원에서의 만남으로 인해 윤 씨의 근심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마 5번이라고 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침소로 갈수록 인물 간의 갈등이 윤 씨의 내적 갈등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침소에 가서 어떤 윤 씨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얘가 가서 막 고민하잖아. 번뇌하잖아. 그치? 하지만 그 앞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있었는가? 이 부분은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씨, 이 착한 사람과 춘섬과 그 윤 씨, 악한 사람들의 갈등으로 보일 수는 있죠. 그죠? 이 작품의 구조 자체가 그렇죠. 하지만 지문 자체에 어떤 그런 대립이나 갈등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작품의 구조상 그런 대립이 나타나는 것 뿐이지 이 지문에서는 그런 갈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현대소설, 고전소설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모의평가 3회 들어갈 차례예요. 앞에 쓰기 부분 문제 7개 풀고 오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